권씨 부인은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배를 훔쳐서 자신의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도착한 상가에서는 예법의 밝은 선비가 어찌 흰색 도포에 빨간색 헝겊으로 옷을 기워서 예법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문상을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태계 이황의 사이코 아내라는 주제입니다. 태계 이황은 우리나라 천원권 집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청거하고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 선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태계 이황은 21살 때 허씨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허씨 부인은 둘째 아들을 낳고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 태계 이황은 30살 때 둘째 부인인 권씨와 혼인을 합니다. 둘째 부인인 권씨의 할아버지인 권주는 패비윤 씨에게 사약을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연산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갑자사화 때 연산군이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권씨의 할아버지인 권주는 교사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권씨의 할머니는 관가의 노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권질은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권씨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권씨의 아버지인 권질은 이황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고 나서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태계에게 집안의 참극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한 자신의 딸을 부탁하였습니다. 권질은 자신의 딸이 집안이 모진 일을 겪으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색시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소 하면서 이황에게 자신의 딸을 부탁하였습니다. 태계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30세에 권씨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태계는 부인을 이해하고 아끼면서 임주로 떠나게 되면 같이 동행하면서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이 종갓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권씨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배를 자신의 치마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가 친척들이 권씨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한편 태계의 형수는 권씨의 행동을 질책하였습니다. 태계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음복을 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 일이지만 조상께서는 철부지를 귀엽게 여기실지언정 노여워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 가르칠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인을 감쌌습니다. 태계의 말에 동서를 꾸짖던 형수도 입가에 미소를 지면서 동서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서방님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태계는 아내를 불러서 왜 그런 행동을 하였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씨는 배가 몹시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태계는 권씨의 부인을 위해서 배를 손수 깎아서 주었습니다. 한편 태계가 어느 상가댁에 조문을 하러 가게 됐는데 흰색 도포가 헤어져 있어서 그것을 꿰매달라고 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헤어진 흰 도포에 큼지막한 빨간 헝겊으로 옷을 기어주었습니다. 도착한 상가에서는 예법의 밝은 선비가 어찌 흰색 도포에 빨간색 헝겊으로 옷을 기워서 예법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문상을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태계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태계는 권씨 부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녀를 아끼고 존중하였습니다. 권씨 부인은 혼인한 지 16년 만에 출산을 하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태어난 아기도 며칠 후에 죽게 됩니다. 태계는 자녀들에게 친모와 계모를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권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태계 또한 아내의 제삿날이 되면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황의 장손인 이한도가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내의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인 이한도는 이왕에게 와서 유모를 보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황의 하인 중에서 마침 딸을 낳은 하녀를 유모로 데려가고자 이황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이황은 내 자식을 살리겠다고 남의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다 하면서 손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자는 자신의 아들을 미음을 먹여서 키워야 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청산가부가 된 둘째 며느리를 이황은 제거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나중에 이황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며느리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느 집에 갔는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둘째 며느리가 시집갔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며느리는 이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황의 입맛에 맞춘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서 보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황이 25살이 어렸던 기대승과 관직과 나이를 떠나서 논쟁을 벌였던 사단 칠정 논쟁은 유명합니다. 그만큼 이황은 격식이나 권위를 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황은 호울뿐인 도학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던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